자, 두 번째 주제는요. 선관위에서 진중권의 재갈 물리기를 시동을 걸었다.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진중권 교수가 우파는 아니죠. 절대로 보수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진중권은 정말 순정 좌파예요. 그리고 좌파에다가 순정을 바치고 있고, 본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윤석열 선후 포럼에서 금태섭, 권경애, 그리고 또 이 김경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좋은 사인을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과연 윤석열을 휘장을 치고 들어가서 찍을까?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찍을 것 같아요. 결국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근데 이 진중권 교수가 이 와중에도, 그리고 좌파로서의 일종의 이 품격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방송을 할 때 조국이 민정수석하고 이럴 때 우리 국기가 내 친구 국기가 자기가 전화를 했더니, 아니 문자를 축하한다고 남겼더니 고마워하고 조국한테서 이 답장이 왔다고 하면서 볼이 이렇게 발그레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방송하면서 저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선후 포럼에 있는 권경의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저께 민상기 씨인가요? 민용기 씨인가? 천안함의 이 생존자인 이분이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랐는데, 권경의 변호사가 그 당시에 이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북한의 소행이 절대로 아니고, 이런저런 루머를 하는 그 사람들 아주 철저히 이제 변호를 하면서 너무나 날선 질문을 천안함 용사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하고는 건널 수 없는 저편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우편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저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진중권 교수가 조국한테 빡치고, 그 다음에 정경심한테 빡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 문재인 정권을 마구마구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 진중권 교수가 우리 우파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좌파들을 더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 좌파를 본색을 찾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좌파들이 너무 찌질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좌파라는 거는 한마디로 악성 좌파, 그 다음에 아주 찌그러진 좌파, 변질된 좌파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또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너무 그게 좋은 거죠. 왜냐? 저처럼 맨날 보수에 대해서 막 거품 물고 이런 사람보다 저 좌쪽에 있는 사람이 막 때려주니까, 같은 편이었다가 막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는 보수 우파 분들 중에서도 진중권 교수 만나면은 자기가 밥 좀 사주고 싶다, 그분한테 성금을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보면서 참 우리 보수들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왜? 냉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어딘지. 지금 그 말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진중권 교수는 즐기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이 페미니스트 논쟁으로 진중권하고 막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 싸웠는데, 이재명이가 선관위에다가 고발장을 내면서 보수 농객인 진중권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왜 보수 농객이냐고. 그냥 진중권은 상식적인 농객이다. 아니, 지금 보수 쪽에 와가지고 딱 달라붙어 갖고 하면은 보수 농객이라고 하면 영광이지, 또 그게 아니라고 진중권을 변호하듯이 변명하듯이. 아니, 보수 농객이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겁니까? 저는 보수의 압력대,
너무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해요. 당당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진중권에 대해서 이 선관위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진중권이 말한 거에 대해서 그걸 보도를 하잖아요. 요즘 진중권이 트윗만 올리면은 쫙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 이 진중권의 말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경고를 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진중권 말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무슨 죄라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죠? 너무 기가 막히죠? 이 상황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선관위가 이재명을 비판한 진중권의 글을 보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진중권이 보도하면은 그 언론사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선관위가 밝힌 거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언론사를 제재를 한 거예요. 페널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는 진중권의 글을 여과 없이 앞으로 보도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걸러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믿고 걸러내라는 거죠. 뭐 이걸 뭐 해석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선관위가요, 정말 권순일이가 선관위원장 했고 지금 선관위가 너무나 아주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권순일의 그 망쳐놓은 선관위 심어놓은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는 정말 분노할 일입니다. 또 선관위가 그런데 여러분 지난해 9월부터요 언론에 대해서 제재를 아주 쪼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중권 교수가 한 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특히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말한 거 다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장동을 몰랐으면 박근혜고 알았으면 이명박이다. 이것도 제재를 시켰다는 거예요. 언론사를. 곽상도 아들의 퇴직금 50억. 이재명의 역할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서 모든 것을 입을 쫙 막아야 된다. 재갈을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진중권이 이야기한 게 이재명한테는 아프겠죠. 왜? 이재명이 그동안에요. 자기 편이라고 해갖고 진중권한테 무지 잘해줬어요. 저희가 뭐 진중권 있고 막 이럴 때 이재명이 와갖고 대담하고 그러면은요. 막 진중권한테는 두 손으로 하고 저한테는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가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리고 진중권을 이렇게 불러다가요. 거액의 강연료를 주고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자기네 편일 때는 좋아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편이 아니라고 하면은 재갈 물리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후보 시절에 이 정도면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분석행위도 할 거예요. 학자들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뭐 나쁘게 썼다. 그럼 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다 파직시키고 구치소에 쳐넣고 언론인들 해경군 김씨 얘기만 꺼내도 그냥 파면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슨 사진만 이재명에 대해서도 뭐 이상하게 이 찍은 거 올리고 그러면 그 신문사 문 닫게 하고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니 후보 시절에 이럴 정도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한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진중권이 이 정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렇게 발광을 하고 선관위를 동원해갖고 제재를 하고 앞으로 진중권 말은 보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김어준이 한 말은 왜 선관위는 가만히 있죠? 김어준이 오세훈 때 오죽 음모론을 생태탕부터 시작해갖고 하얀 백바지 페라가모 이러면서 그 아들하고 생태탕집 주인하고 막 전화하고 최근에 일만 해도 그럼 선관위에서 왜 김어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죠? 그거를 보도한 TBS는 왜 경고를 주지 않죠?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해서 김어준이가 그동안 사주 고발에 대해서 조성은이 출연시켜가지고 온갖 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왜 그거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런 선관위인 거예요. 이런 문재인 정권이고 이런 좌파 정권이고 이건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요.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이 보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법을 죽이고 있고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고 저 같은 사람한테 김삼석이나 돈미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감히 저한테 네? 1억, 2억 5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자기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김삼석이, 윤미향이, 이재명이, 문재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어준이는 봐주고 이 더 팩트는 죽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언론 환경을 저들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는 문재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죠. 지금 보면은요, YTN의 이동영, MBC의 김종배, 네? 이승원, 김현경, 네?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주진우. 다 포진을 시켜놓은 거예요. KBS고 뭐고 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은 KBS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 게 뉴스를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는 한 6시면은 6시, 7시면은 7시 늘 제가 이제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6시에 이렇게 뉴스를 안 들어요. 왜? 얼마 전부터 주진우가 6시부터 해갖고 뉴스를 안 틀어주고 자기네들이 막 주절거리는 막 농담 따먹기 막 이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즉 어떤 그 편향성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뉴스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진우의 입을 거쳐가지고 주진우의 그 쓰레기 같은 입을 거치고 김어준의 그 지저분한 입을 거치고 이동영의 그 싸가지 없는 입을 거치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막 MSG를 막 이 유통기간 지난 채소를 막 이래가지고 어디서 꿀꿀이죽 같은 뉴스를 시사 프로를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내주는 겁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전직 기자로서 가슴이 턱 막히고 너무너무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 그들의 편이었던 이 진중권조차도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기자들 자기네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여기가 찢어진 김혜경 때문에 기자들이 생고생을 하면서 그 집 앞에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고발을 하는 게 김혜경인 거예요. 자, 지금요 완전히 이 전체주의 파시즘 체제하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진중권이 성간이에서 진중권 재갈 물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최고 존엄이야? 이재명이가 공화국의 최고 존엄이야? 이러면서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아주 최신 트윗을 진중권이 올렸다고 합니다. 진중권 교수 제정신이면 윤석열 찍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확실하게 윤석열 찍어요. 제가 만나면 이렇게 꼭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